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 연료체 10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연속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d로 dt 밀도를 전미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 밀도가 압력과 온도의 함수였죠. 그래서 밀도를 미분하면 밀도를 압력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그 압력을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때 온도는 일정하게 하고 이게 편미분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밀도를 온도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 온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래서 그때 압력은 일정하게 하고 이렇게 미분하는 거죠. 이렇게 미분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로분의 1을 다 곱해줘서 양쪽에 다 로분의 1을 곱해줘서 그 물리적 의미를 관찰해 보니까 무슨 의미가 나왔냐면 요 앞부분은 압력에 의한 밀도 감소, 이걸 압축 계수라고 부르죠. 압축 계수. 압축 계수 알파. 그 다음에 dp dt 등온일 때. 그 다음에 팽창 계수, 최적 팽창 계수. 온도가 올라가면 최적이 팽창하죠. 최적 팽창 계수 베타. 그 다음에 dt dt 등압 조건에서. 그래서 이름을 붙였죠. 이것은 압축 계수다. 이것은 팽창 계수다. 물론 이거 열에 의한 팽창 계수고 이건 압력에 의한 압축 계수가 되겠지. 정확하게 하면 등온에서 압축 계수, 등압에서 팽창 계수. 그래서 이게 compressibility coefficient, 또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최적 탄성 계수라고도 해요. 최적 탄성 계수. 최적 탄성 계수 들어봤죠?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최적 탄성 계수는 EV 이렇게 썼었지. 이렇게 bulk modulus of elasticity. 그게 알파야. 같은 얘기. 그러니까 알파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요건데, compressibility coefficient라고도 부르고, compressibility 최적 탄성 계수라고도 부르고, 또는 압축 계수라고도 부르고, 또는 최적 탄성 계수 bulk modulus of elasticity. 얼마나 땡땡하냐, 얼마나 탄성이 좋은가를 나타내는 거지. 네? 그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제 열 팽창 계수 또는 열에 의한 최적 팽창 계수 베타. 그래서 bulk 그래서 최적 자를 넣어서 최적 팽창 계수 bulk라는 게 최적 또는 덩어리 그런 뜻이에요. bulk expansion coefficient. 여기서 재밌는 것은 알파가 로우분의 1에 이것이고, 베타는 로우분의 1에 이때는 등온, 이때는 등압 조건에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관심 있는 유체가 이상기체이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뭐야? P는 로알티,
이걸 적용해 가지고 풀어보면 알파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상기체면 P분의 1로 딱 떨어져요. 여기도 대입해서 베타를 구해보면 베타는 T분의 1로 딱 떨어져요. 이상기체일 때. 한번 유도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유도하면 될까? 여기 로를 이 식에서 로를 대입해서 P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네. 그렇죠? 여기 로는 뭐야? 로는 RT분의 P잖아요. RT분의 P를 미분해봐. 여기. 그러면 로를 T는 일정하다고 보고 P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 요 식에서 라운드 로, 라운드 P, T는 미분하면 P에 대해서 미분하면 P는 1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냥 RT분의 1이 남지.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이 로분의 1에 로분의 1에 뭐 있어봐? P로 미분했지. 로분의 1에 RT분의 1. 그렇죠? 그러니까 P는 로 RT니까 P분의 1. 이렇게 된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최적 팽창계수. 이제 로를 T로 편미분해봐요. 로가 P 나누기 RT인데 이 로를 T로 편미분해봐. P는 고정시키고. 그러면 T분의 1이잖아. T분의 1. R분의 P는 그대로 놔두고 T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이건 각자 해봐.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에 어떻게 돼? 미분하면 맞지. T로 미분하면. 그러면 RT제곱분의 P. 근데 P는 로 RT잖아. P는 로 RT. P, RT. 맞죠? 여기. 앞에 로가 있구나. 이게 여기다 대입하면 로분의 1에 요거 로분의 1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RT 제곱분의 P 이렇게 되네. 그러면 P는 로 RT니까 없어지고 T분의 1. 마이너스는 어디 갔어? 마이너스가 좀 이상한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베타의 정의가 요게 아니고 요 앞에 마이너스. 여기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 플러스가 되고 T분의 1로 딱 떨어지지. 그래서 여기 정의가 내가 앞에서 좀 제대로 안 해줬네. 여기 최적 팽창계수니까 밀도는 감소하잖아. 얘가 늘어나면 얘는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로 만든 거야. 또는 원래대로 하면 뭐야? 최적 팽창계수니까 최적분의 1에 온도가 올라갔을 때 최적이 늘어난다. 등압에서. 이게 원래 최적 팽창계수의 오리지널 그 의미로서의 정의인데 최적하고 밀도는 서로 반대로 가니까 로분의 1에 이제 마이너스 델타 로 라운드 t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최적이 늘어나면 밀도는 감소하니까. 그래서 최적 팽창 계수를 밀도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최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플러스 이렇게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기체일 때는 그 압축 계수 또는 그 벌크 모듈러스 오브 일렉스티시티 최적 탄성 계수가 압력분의 1이다. 그 다음에 베타는 t분의 1이다. 유도하시오. 이런 문제 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꼭 여러분들 노트에다 잘 정리하시고 그 밀도의 전미분으로부터 이 압축 계수와 팽창 계수를 표현해 보시오.
하면 전미분을 해서 그 앞에 부분이 압축계수, 이게 팽창계수로 표현이 된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노트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압축성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저 압축성 계수 그 값을 가지고 이걸 압축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게 이제 된 거죠. 정량적으로. 그럼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넘어갑시다. 경계 조건. 페이지 자료 36페이지에 나와 있어. 36페이지 자료에 여기 이제 잘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되겠는데, 자, 고체가 이렇게 고체 표면이 있는데 여기 지금 기체가 흘러가고 있다고 쳐봐요. 기체가 공기가 흘러가고 있어. 근데 공기 입자가 많아서 전체 우리가 기존 방식으로 이거 나비아-스톡 이퀘이션을 풀고 속도 분포를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비아-스톡 방정식을 풀면은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잡을 때 어떻게 구해? U라고 그러면 요 X방향 속도를 U라고 그러면 U의 W, 즉 UW는 0이다. 이렇게 노슬립 컨디션을 쓰잖아요. 노슬립 벨라스티 컨디션, 노슬립 컨디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한 가지 조건은 이 노멀한 방향으로는 벽이 있으니까 뚫고 지나가지 않지. 노멀 벨라시티는 제로. 탄젠셜 벨라시티도 제로. 노슬립 컨디션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입자가 좀 적어서 여기에 항상 노슬립이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한 것처럼 너센 넘버가 0.001보다 작다. 아주 작다. 즉 입자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노슬립 컨디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맴수 유동처럼 맴수 유동이면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공기, 특별히 공기, 액체는 조금 더 그 연속성에 가까울 거고, 가스 유동, 맴수의 미세한 마이크로 사이즈의 덕트에 흘러가는 가스 유동. 그러면은 이게 너센 넘버를 해보면 0.001보다 큰 경우가 제법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크고 뭐 0.1보다는 작은 이런 조건. 이런 조건에서는 이제 노슬립 컨디션을 적용하면 안 된다. 안 맞는다. 저렇게 풀면 잘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한마디로 여기에 그 평형 상태가 깨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슬립 컨디션이 뭐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여기에 입자들이 와서 이렇게 휩쓸고 지나갈 때 임의의 속도로 와서 때리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랬을 때 항상 일부는 이 벽에 유체 입자가 많으면 유체 한 분자 정도는 벽에 항상 존재하게 되고 일부 몇 개가 왔다가 가더라도 항상 그 양이 일정하게 정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건데 유체 입자 자체가 적으면 이 벽면에 유체가 항상 이렇게 입자가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 거죠. 어떤 때는 존재하고 어떤 때는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벽에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 여기에 미끄러짐 운동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됐어요? 내가 지금 나름대로 지금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건데 입자가 항상 많이 있으면 항상 여기에 입자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평형 상태를 이루어서 벽의 조건과 이 여기 벽에 붙어 있는 첫 번째 몰레큘은 항상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니까 벽의 조건인 제로 벨라시티
탄젠셜 방향, 제로 벨러시티가 이쪽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 이 자체가 적어. 그럼 어떤 때는 여기에 입자가 있고 어떤 때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평행 상태가 아니고 평행 상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슬립. 어떤 여기 제로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속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슬립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슬립이 존재하는데 특정 조건에서는 슬립이 존재하는데 자, 저렇게 슬립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벽면에서의 유체의 속도, 플루이드의 속도, 벽면 그 위에 있는 플루이드 속도와 벽 자체의 속도, 월의 속도는 이제 보통 정지 상태로 가정하면 이제 제로가 되겠고 벽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일반화시켜서 유체 속도와 그 유체 벽 살짝 위에 있는 유체 속도와 그 벽의 속도의 차이가 0이면 노슬립, 0이 아니면 슬립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화시키면 여기에 엄밀하게 보면은 속도 기울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영역을 잘라서 봤을 때 이런 기울기 1차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1차원 뭐 선형 모델을 생각해 봐. 그러면 요 속도와 요 속도는 저 기울기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라운드 U, 라운드 Y로 쓸 수 있겠지? 이쪽은 X라고 하고 흐름 방향은 X, 그 벽에서 노멀한 방향은 Y라고 하면 Y방향의 기울기를 써주는 거죠. 이게 속도 9배. 예. 그 벽에서의 속도 9배니까 이거지. 이거. 벽의 속도 9배에 비례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뭔가 상수가 있어. 개수가. 그 개수를 LS라고 합시다. LS. 그러니까 벽에서의 기울기 곱하기 길이 하면 속도가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길이고 이거 길이니까 없애지면 속도 차이. 차원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LS가 0이다. 그러면 플루이드의 속도는 월의 속도 같으니까 노 슬립 컨디션이 되는 거고 LS가 0이 아니고 있다. 그러면 슬립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자는 거야. 모델을 이렇게 세워보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 LS를 슬립 랭스라고 합시다. 슬립 랭스. 미끄럼 상수. 슬립 랭스. 슬립 랭스. 미끄럼 길이. 미끄럼 상수 컨스턴트 값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요건 미끄럼 상수고 요거는 이제 뭐야? 속도 9배 또는 스트레인 레이트라고 하죠. 변형률. 여기는 변형률. 스트레인 레이트 또는 뭐 속도 9배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연속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 경계 조건을 우리가 잘 따져보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LS가 0에 가까우면 이제 플루이드의 속도는 U월하고 같아지고 이게 노슬립 컨디션이 되는 거지. 노슬립이 일어나는 거고 LS가 0이 아니면 U 플루이드는 요것보다는 좀 큰 값이 되겠지. 월보다는 큰 값. 방향이 이쪽이라고 하면 그래서 슬립이 일어난다. 미끄러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조건을 여기 선형으로 간주했잖아. 그냥 선형. 여기 선형으로만 처리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곡선이겠지. 곡선이니까 이렇게 선형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더하기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라고 해서
2차 2번 미분한 거, 3번 미분한 거, 4번 미분한 거 쭉 해야 이제 완벽한 게 되는데 우선 쉽게 선형만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선형 조건. 나비아가 제안했다고 해서 선형 나비아 경계 조건이라고 불러요. 선형 나비의 경계 조건.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셋 넘버가 1000분의 1보다 크고 0.1보다 작은 조건, 지금 연속체죠. 연속체. 그 다음에 이제 0.1에서 너셋 넘버가 10 사이. 이게 뭐였지? 0.1까지. 0.1에서 10 사이는 슬립 플로우라고 그랬죠? 슬립 플로우. 0.1보다 작으면 연속체. 요 사이면은 요게 슬립이지. 요게 슬립. 슬립. 그 다음에 얘는 뭐야? 0.1에서 10 사이면 트랜지션인가? 트랜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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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 슬립 모델까지는 나비아-스토크 방정식을 쓰고 거기다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슬립으로 하자. 그 다음에 요것보다 더 심한 것은 나비아-스토크는 사실은 곤란한데 여기 나비아-스토크 이퀘이션을 썼네. 보통 이제 버넷 이퀘이션을 쓰고 버넷 이퀘이션을 쓰고 또 슬립을 쓰자. 슬립을 쓰는데 이것은 선형 슬립을 쓰고 여기 더 심한 거는 선형 슬립으로는 좀 곤란하다. 비선형 슬립. 더 고차. 비선형 슬립이라고 쓸게요. 일단 비선형. 이렇게. 너셋 넘버가 1000분의 1보다 작은 연속체는 나비아-스토크 이퀘이션, 그 다음에 노 슬립 컨디션. 그 다음에 1000분의 1에서 0.1 사이 슬립 플로우일 때는 나비아-스토크 이퀘이션 더하기 선형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 근데 더 이제 희박해졌어. 그래서 0.1에서 10 사이다. 그러면 버넷 이퀘이션 하고 또 비선형 슬립. 이렇게 이제 점점 지배 방정식도 그 희박성에 가까운 걸 이제 모델링해서 수정해서 쓰는 거고 슬립 조건도 선형으로는 좀 잘 맞지 않으니까 더 고급 higher order 슬립 컨디션을 쓰는 거야.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도 여기에 온도 조건 TW 있을 때 여기서 U는 UW 그래서 이게 0이면 이제 no sleep condition. 온도도 이 벽에서 x가 0에서 온도 x가 0에서 온도 조건은 그 벽면 온도 자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온도에 점프가 없지. 점프가 없는데 이것도 만약에 너셋 넘버가 kn이 0.001보다 크면 이제 슬립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여기서 온도 차이가 생긴다. T 플루이드와 빼기 T 월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을 전체적인 그 스토리는 이해했을 테니까 우리가 1번, 2번, 3번 자, 슬립 컨디션을 한번 봅시다. 슬립 컨디션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속도, velocity 슬립 컨디션 속도 슬립 컨디션
가스에 대해서 합시다. 가스. 일단 특별한 얘기 없으면 가스, 가스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맥스웰, 이게 맥스웰이 맥스웰의 미끄럼 조건이라고 해요. 미끄럼 조건. 맥스웰 들어봤죠? 맥스웰. 어떤 사람이야? 맥스웰도 여럿이 있지만 이게 제임스 클럭, CRERK, 맥스웰. 지금 자동차 공학 듣는 친구들은 이제 알 거야. 그 유명한 저기 누구야? 패러데이와 맥스웰 할 때 그 맥스웰이에요. 전자기학의 완성자. 전자기학의 완성자라고 보면 돼요. 완성자. 맥스웰 이퀘이션으로 전기와 자기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지배방정식을 완성하고 그걸 풀어보니까 전자기파의 속도가 빛의 속도더라. 그래서 전기, 자기, 빛을 통합한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물론 실험적으로 많이 한 사람은 패러데이였지. 패러데이뿐 아니고 많은 분들이 했지만 어쨌든 실험적으로 거의 집대성한 사람이 패러데이였다면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식으로 만든 사람이 이제 맥스웰인데 이게 수학자이고 또 물리학자야. 그러니까 맥스웰이 지금 이런 유체 유동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맥스웰이 저런 슬립이 일어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제시를 해요. 가스의 온도, 벽면 근처의 가스의 온도와 벽의 속도, 주로 이제 벽의 속도는 제로가 되겠지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이 차이는 가스 다이내믹에서 그 어떤 슬립 랭스에 해당하는 것은 민 프리 패스로 하자. 민 프리 패스. 그러니까 슬립 랭스를 민 프리 패스. 가스의 민 프리 패스 배웠죠. 계산도 할 수 있고. 이 민 프리 패스에다가 이제 스트레인 또는 속도 구배, 벽에서의 속도 구배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게 이제 맥스웰이 아마 1890 몇 년인데 1900년 되기 전에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식을 보면은 우리 자료를 보시면은 자료를 보고 지금 설명을 드리면 맥스웰이 지금 이 미끄럼 조건을 연구할 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희박가스, 그 다음에 단원자 가스, 이원자 가스가 아니고 단원자 가스. 그래야 계산이 좋겠지. 마치 당구공 같은 가스를 당구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벽면에 당구공이 와서 부딪힌다. 이런 걸 이제 계산해 본 거야. 그래서 가스 분자를 강책으로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고체면에 충돌 및 반사를 한다. 그렇게 지금 하면서 저 조건을 만들어 본 거야. 이렇게 벽면이 있으면 당구공처럼 당구공이 와서 여기서 딱 부딪힌 다음에 어디로 튈까요? 만약에 이쪽 면이 완전히 매끈하면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매끈하면 이렇게 가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매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러프할 수 있어. 러프할 수 있으면 이게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조건. 완전히 매끈해서 들어오면 일정한 각도로 반사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게 매끈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맥스웰이 이 슬립 벨라시티를 식을 만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제 세 번째 강의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